안녕하세요. 12월입니다. 집에들 잘 계시고 계시죠? 크리스마스 장식은 좀 해보셨나요? 제가 쉰다고는 했는데 한 며칠을 또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일을 좀 뺏긴 것 같고 허전하고 섭섭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뭐 보여드릴 거는 없지만 그냥 이런저런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생긴 일이라든가 뭐 의문점 같은 거 이렇게 문의해 주신 것들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해요. 그래서 뭘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은 상당히 막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여드리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되게 막 서둘렀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말도 차분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일은 안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손이 이렇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반지도 안 끼고 뭐. 근데 제가 네일을 못해요. 네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바르는 순간 한쪽으로 넘어갈 무렵 되면은 이 손가락 끝이 막 이렇게 뿌듯해지면서 막 조여오고 답답해지고 그래서 빨리 이거를 막 지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네일을 좀 해야지 이런 좀 약간 형식적인 그런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가 아니면은 될 수 있으면 네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느질을 안 하시는 분이어서 바느질에 대한 건 뭐 잘 모르시고 그냥 네일을 했으면 더 좀 예뻤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전 뭐 혹시라도 다음에라 투명한 거라도 그 무슨 코트? 예, 그런 거라도 한번 해봐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깔끔해 보일까요? 그리고 제가 그 편집 자막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영상 찍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상당히 이렇게 뭐 일이 많은 거라 가지고 이 편집 자막을 배우려면은 제가 홈쇼핑 하면서 그 포토샵 하는 것도 남편이 일단 그 책을 섭렵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저한테 또 조금 더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서 제가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제가 컴퓨터 진짜 정말 몰라요. 이게 무슨 아직도 뭐 이름이나 뭘 뭐 컨트롤 뭐 이런 거 전혀 제가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거라 가지고 진짜 제가 좀 시간이 많고 이렇게 그게 생기면은 제일 먼저 습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면 이렇게 돈을 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는지 얼마를 버냐 이렇게 물으세요. 다들 막 유튜버 뭐 억대 수입 막 이러니까 뭐 그래도 웬만큼은 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어디에서 뭘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 유튜브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또 자세하게는 몰라요. 거기에 딱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생기려는 그 기본이 되려면 석 달에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은 생겨야 되고요. 제가 지금 겨우 150명, 160명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뭐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그 조회수 그리고 본 시간 몇 분을 계속해서 봤는지 아니면 그냥 띄엄띄엄 보고 말았는지 그 총 시간이 지금 상황의 한 2, 30배는 더 생겨야 돼요. 그리고 구독자가 3개월에 1000명 정도는 생겨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광고 수익이 생길 것 같은데 네가 수익을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묻는다고 하네요. 음, 준다 그러면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생길 것 같진 또 않고
제가 지금 수익을 바라고 하고 있는 거는 아니어서 온 세계에서 몇 명씩은 봐야 될 거잖아요. 예, 그냥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예, 그냥 이렇게 당분간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거라 뭐 이렇게 누가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초점을 잘 못 맞출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걸 계속 보여드리다 보면은 제가 이 휴대폰 화면에 비치는 걸 확인을 못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대강 이렇게 비춰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딱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들고 있다든지 예, 그럴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거는 이제 중간중간 제가 좀 천천히 하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예,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예, 이제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작품이 이렇게 뭐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보여드릴 것도 없고 이제 한 군데 좀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좀 덜 흔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작업실을 얻은 지 한 20년이 되어 가요. 처음에 그냥 그 집에서 하다가 보니까 자꾸 조금씩 이렇게 이제 부자재들이나 뭐 퀼트 원단들이 또 만든 것도 그렇고 이렇게 솜이 자꾸 이렇게 씌워지니까 그 원단들에 이렇게 뭔가 식구들이 뭔가 하려면은 또 이게 싹 치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식사 때 되면은 또 뭔가를 좀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하고 뭔가를 좀 음식 준비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니까 자꾸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했다가 또 늘어났다가 또 치우고 이렇게 뭔가를 자꾸 배치를 해보다가 또 치우고 이래야 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집 주변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오피스텔 이렇게 얻었어요. 근데 이게 또 애 때문에 한번 또 대치동 이사를 갔다가 또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같이 또 옮겨져서 그 옆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5번을 옮겨 다녔네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를 하나 샀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계속 이렇게 얻어 다니다 보니까 지금 뭐 지금도 약간 소형 아파트에 있는데 너무 올랐어요. 2년 전보다. 그래서 지금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빌라나 뭐 이런 쪽을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3층 이상 이제 도저히 걸어서 내려오지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뭔가 택배를 보낼 때라든가 이런 걸 또 들고 막 내려와야 되잖아요. 제가 성북동에서 거기가 4층인데 그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이렇게 원단이나 이런 거를 산 캐리어를 2개를 한꺼번에 들고 올라가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근데 그 정도의 허리가 삐끗할 줄을 몰랐어요, 저도. 그러면서 목도 좀 같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그때 막 뭐 이렇게 견인도 하고, 뭐 허리도 상당히 조금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요새 지금 헥사곤 작업을 조금 연결하는 걸 하고 있는데, 몇 개를 채 못하겠어요, 하루에. 목이 이렇게 뒤쪽에 약간 뻐근해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뭔가를 막 눈도 좀 아려오고. 그래서 제가 이 작업실을 지금 아들도 이달 안으로 약간 독립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면 이렇게 병원 옆으로 옮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방이 하나 비잖아요. 그 방을 좀 최대한 활용을 좀 해가지고 약간 일단 집으로 철수를 했다가 다시 좀 나올 때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미싱 2대 그리고 이렇게 원단 정도 이렇게만 가지고 나올 수 있게 어, 일단 후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또 딱히 좋게 마음에 드는 옮길 때가 생기면은 어, 옮기는 게 낫죠.
또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이렇게 있으시면은 적어 주시면은 이렇게 영상 찍을 때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원단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제가 잘라놨는데요. 얘가 그 모다 원단이에요. 모다 융원단인데 이렇게 융원 따뜻한 융원단입니다. 그 잘라만 놓고 제가 아직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모다에서 몇 년 전인가 할인을 한다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메일이 왔길래 좀 달려갔더니 얘를 사서 너무 이뻐가지고 조금 더 사려고 봤더니 금세 또 품절이 되었어요. 이거 받으면은 진짜 금방 또 살 것 같은 그런 원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살 때 같이 산 게 요런 애들입니다. 네, 얘 전부 다 모다 원단들이었거든요. 다 융원단이고요. 그리고 융원단이 또 뭐 이렇게 조금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스풀할 때 사용됐던 융원단이다 이랬더니 너무 궁금한데 좀 다 보여주실 수 없냐 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꺼내봤는데 얘를 제가 딸을 낳으면은 뭔가를 좀 해보려고 이거보다 좀 더 많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그냥 그 꿈은 사라지고 이렇게 숭덩숭덩 잘라서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도 융원단인데요. 얘를 어디서 샀냐면은 여기 컬리 컬렉션이라고 있잖아요. 동경에 다이칸야마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샵이에요.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링크를 해드릴게요. 이 집 자체 브랜드 원단인데 이렇게 약간 귀여운 원단들을 많이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약간 이렇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쬐끄만한 백 같은 거, 이렇게 파우치 같은 거, 뭐 크로스백 이런 거, 뭐 배낭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부자재 같은 거, 이렇게 뽕뽕이 부자재나 그런 그 원단 같은 것도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크리스마스 장식은 이런 정도가 전부예요. 그냥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나 걸어두고 그 긴 옷장 그 손잡이 부분에 하나씩 걸어두고 뭐 그런 정도가 지금까지 전부예요. 요거는 전에 이렇게 조그만 거 한번 만든 거 보여드렸는데 르시앙 프린트죠. 근데 이렇게 색감을 저렇게 넣으니까 하와이안 프린트인데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죠. 얘는 아즈미노 빨강에 마츠야마 프린트 체크 원단, 그리고 그 엔젤 원단 중에서 이렇게 하트 들어가는 그 검정색 바탕 원단에다가 이렇게 리크랙을 빨강으로 같이 돌려줬네요.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대표 체크 원단, 예, 그렇게 둘렀고요. 얘도 이렇게 호비라 짠짠한 아이보리 원단인데, 그리고 빨강도 염색 원단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원단인데 이렇게 빨간색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골라서 이렇게 손잡이도 금색으로. 그리고 얘는 뒷감이 이렇게 미국 원단인데 이렇게 딱 크리스마스 원단이죠. 예, 이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얘도 참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이렇게 삼각이 들어가는 이렇게 쿠션이 있는데 얘도 겨울에 한 번씩 이따금씩 한번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약간 나무 같아서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죠. 얘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소통도 없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약간 조금 특이한 사이즈라. 그리고 얘는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분할을 해서 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솜도 없이. 그래서 얘를 그 서랍에 뭔가 이렇게 물건을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서랍을 닫는 예,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음 없이. 그리고 또 한 분이
뭐 스풀도 하고 웨딩링도 하고 뭐 성당 창문 안 한 거 있냐 혹시 그러셔가지고 예, 안 한 게 있어요. 제가 책을 사놓고 이 부티라는 기법인데 얘는 퀼트라기보다 그냥 프랑스 그 남쪽 프로방스 지방에서 많이 했었던 바느질 기법이라고 해요. 그 이 안에 나오는 가방 중에 참 예쁜 게 있었어 가지고 요런 거 예. 그래서 샀던 건데 일본은 이런 책을 이렇게 감아놓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게 다 이렇게 열어놔서 내용을 다 보고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교보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다 싸놨잖아요. 근데 월간지는 안 보여주는데 그 월간지 아닌 책들은 이렇게 좀 까달라고 그러면 또 까줘요. 예, 이런 책은 안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까서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솜을 넣지 않은 혹겹을 이렇게 솜을 넣지 않은 혹겹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퀼팅을 먼저 해요. 퀼팅을 먼저 하고 자 이제 이런 공간이 생기죠. 그럼 이런 공간을 뒷면을 이렇게 두 장이니까 두 장을 퀼팅을 하거든요. 그럼 뒷면을 이 가운데를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살살살 파요. 그럼 이렇게 구멍이 조금 크게 생기면은 거기에다 이렇게 솜을 넣거든요. 그리고는 또 구멍을 이렇게 만져주면은 다시 구멍이 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 파이핑 코드 같은 거 있죠. 면끈. 걔를 이렇게 통과시키기도 하고 아까 여기 보셨다시피 그 빨간색 여기 잘 보이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이런 굵은 실을 이렇게 통과시키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일이 많겠죠. 이게 옛날 그 상류층이나 뭐 이렇게 결혼식, 예식 뭐 그럴 때 뭐 이런 옷을 많이 입었나 봐요. 예, 그런 아주 오래된 이런 옷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거는 여기 보면 바게트 가방, 바게트 가방이라고 있는데 바게트 살 때 이거 갖고 가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를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솜을 뒷면에서 이렇게 넣어 줬어야 되는데 전 넣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솜을 대고 이렇게 누비는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좀 간단화 시켜가지고 조금 더 세밀한데 간단화 시켜서 그냥 이렇게만 수만 놔줬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나무 손잡이 이거는 조금 큰데 이렇게 나무 손잡이를 이렇게 넣어가 요만한 나무 손잡이를 넣어서 이렇게 들게끔 디자인이 돼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 여기다가 이렇게 자를 보관하고 있어요. 자가 뭐 이렇게 작은 거부터 해서 그 몇 개가 이렇게 비닐도 뜯지도 않은 게 한 몇 개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한 50cm가 넘어가는 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닥에 깔려져 있는 스프레드가 얘가 퀸 사이즈인데 제가 그 신혼 때 침대를 퀸 사이즈를 샀어요. 그래서 얘가 그 충분히 위쪽에 이렇게 덮이는 정도인데 얘가 그 쉐비식 원단입니다. 제가 막 너무 패치에 약간 질려 있을 때 이번에는 좀 심플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딱 요 두 가지만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이 인도 체크하고 요 쉐비식 원단하고 여기 바이어스도 파이핑도 이렇게 예, 인도 체크 그 같은 이렇게 원단이에요. 같은 색이에요. 얘를 참 간단하게 했겠죠. 이렇게 크게 연결하는 건 다 미싱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퀼팅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퀼팅을 제가 조금 얕봐 가지고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같은 원단을 계속 쳐다보고 하려니까 너무너무 지루해 가지고 하다가 정말 지쳐서 다른 거 하다가 또 다시 오고 다른 거 하다가 또 다시 오고 한 몇 번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가장자리 파이핑 이렇게 곡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을 때 했던 거라 이게 좀 바이어스니까 이렇게 막 당겨가면서 그냥 나름대로 그냥 했습니다. 뒷면도 약간 연보라 느낌이 나는, 약간 뭐 이렇게 무슨 문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짠짠한 이렇게 사각이 들어가 있는 문인데, 이렇게 보라색인데 이렇게 색감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이렇게 모서리도 사이즈를 딱 맞게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퀼팅도 좀 이렇게 예쁘게 해보려고 이렇게 꽈배기도 넣고 가장자리에,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이렇게 직선을 넣었고요. 여기는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리본이 와글와글 있어요. 리본. 뒤쪽도 여기 리본이 보이네요. 이런 리본이 계속 있어요. 위쪽까지.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또 세탁을 하고는 아까워서 또 채 못 쓰고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조금씩 한 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프레드 종류는 지금 또 다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걔를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깔아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그거 책상 골동품이냐, 상당히 막 오래된 것 같네, 막 이러시는데, 얘가 원래 살 때부터 이랬어요. 얘가 친정에서 제가 결혼 전에 사서 쓰던 건데, 그 창고에 있는 거를 안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서울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저희 식구가 7이어가지고 좀 상당히 큰 식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걸 열면 요 정도가 더 한 칸을 더 올릴 수 있는 크기거든요. 한 10명 정도까지 앉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결혼도 시키고 하면 더 많이 앉을 일이 생기니까. 근데 이 가운데 거를 이게 100cm가 넘으니까 이거를 창고에 있는 거를 용도를 아버지가 이게 뭔지를 모르시고 정리를 한 번씩 할 때 아버지가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버려라 그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원목이라서 좋은 건데 버리셨대요. 그거를 없대요. 그것까지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얘는 제가 그냥 뭐 상당히 오래 갖고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약간 추억이 있는 그런 식탁입니다. 이거 절대로 뭐 이렇게 태워 먹었거나 오래된 거 아니고요. 원래 처음부터 이런 자국들이 약간 인위적으로 생겨 있었어요. 그냥 이 느낌 그대로 그냥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 봤고요. 다음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